자체 기술로 개발한 천궁2가 최근 서해안에 위치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이하포대에 배치됐습니다. 항공기 공격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전력화된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 몇 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천궁2는 적항공기를 요격하는 천궁을 기반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나 비용, 기술 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보다 작고 높은 고도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말이 성능 개량 버전이지 기존 천궁과 천궁2는 아예 다른 무기체계라는 얘기입니다. 국산 천궁 개발 지대공 유도무기 세대 교체. 천궁은 적항공기나 유도탄 등 이륙한 비행체를 파괴, 무력화하거나 공격력을 줄이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대공유도 무기체계는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돼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방공전력인 호크와 나이키를 들여와 쓰던 공군은 천궁의 개발로 노후화한 무기의 운영 유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천궁 체계는 크게 교전 통제소와 타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단두, 신관, 탐색기, 레이덤, 유도조종 장치, 관성안법 장치, 지형 수신기, 구동 장치, 측추력기, 추진기관, 기체, 원격 측정 장치 등 상당히 많은 구성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개발 프로젝트였지만 LIG 넥스1 등 17개 업체와 관련 기관 1100여 명의 인력이 개발에 참여해 천궁 개발에 몰두한 이유입니다. 초기 회전, 능동유도 등 신기술 적용. 천궁의 가장 큰 특징은 공중으로 유도탄이 발사된 초기에 다시 방향을 틀어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는 초기 회전 방식입니다. 유도판 옆면에 별도의 추진력을 내는 측추력기를 이용한 것으로 어느 선진국에서도 시도해본 적 없는 새로운 초기 회전 방식입니다. 보통 측추력기는 유도 조종의 마지막에 사용됩니다. 이 같은 초기 회전 방식으로 천궁 발사대 내에는 화염 처리 장치가 없습니다. 유도탄이 발사대에서 날아오른 뒤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시키는 콜드런칭 방식으로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경사 발사 방식처럼 표적 방향으로 발사대를 틀 필요도 없습니다. 적이 행체가 어느 방향으로 침투하더라도 발사대 방향을 바꿀 필요 없이 신속하게 요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발사된 유도탄은 관성안법 유도 방식을 통해 미리 계산한 예상 명중점을 향해 비행합니다. 비행 중에는 유도탄 탐색기를 통해 표적을 추적합니다. 능동유도 방식이 적용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동유도 방식은 목표물의 탐지, 추적을 지상에 있는 레이더와 함께 하는 반능동유도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표적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고 보다 정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유도탄이 표적에 접근하면 근접 신관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탄두를 폭파시켜 표적을 격파합니다. 특히 천궁은 표적 지향성 탄두이기 때문에 모든 파편이 표적 방향으로 집중돼 탄두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일반적인 지대공 유도탄 탄두리의 파편이 360도 방향으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천궁 성능 개량 높고 빠른 탄도탄까지 격추. 그러나 이번에 전력화된 천궁2는 기존 천궁의 탄도탄 요격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향상된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우선 요격 가능 구간까지 빠르게 도달시키기 위해 유도탄 모양을 바꿨습니다. 로켓 추진 기관의 크기를 키우고 추력도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마지막 종말 유도 단계에서 궤적을 보정하기 위해 측추력기를 추가했습니다. 기체 재질의 내열성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형상이 변하면서 통합 제어 기술이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는 게 연구진 설명입니다. 특히 천궁2는 기존 천궁과는 다르게 표적을 직격해 무력화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이에 따라 고에너지 파편탄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탐색기 역시 천궁과 구성품은 같지만 구조와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응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엔진 전체가 움직여서 추력 방향을 변경하는 지거동 긴발 구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천궁2의 통제소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와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연동해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 천궁2 유도탄뿐만 아니라 기존 천궁 유도탄도 함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탄도탄 및 항공기 교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패트리어 통제소 등과도 데이터 링크로 연동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다층 방어 작전을 가능케 합니다. 이번 천공이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6월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거리지대 공유도 무기인 천공이는 현재 개발 중인 또 다른 국산 지대 공유도 무기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달 들어 해상 요격 미사일 등 북연행한 시험 잇따라 공개. 우리 공군 F-35E, F-15K도 투하할 수 있는 전술핵 폭탄 B-61-12가 지하벙커 속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존재. 미국이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해상 요격 미사일, 최신형 전술핵 폭탄 등 북 ICBM을 요격하거나 북 핵시설, 지하벙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신무기 시험들을 잇따라 실시하거나 뒤늦게 공개하고 있다. SM-3 블록 A 요격 미사일의 첫 ICBM 해상 요격 시험 성공, F-35E 스텔스기의 첫 B-61-12 전술핵 폭탄 투하 시험, D-1 전략 폭격기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외부 장착 모습 등이 그것이다. 이들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무기들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미 신무기 시험 중 김정은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웠을 존재는 F-35E 스텔스기의 첫 B-61-12 전술핵 폭탄 투하 시험 성공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국민연구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 2에 장착한 B-61-12 개량형 저위력 전술핵 폭탄의 첫 적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난 8월 25일 미국 네바다주 토누파 사막에 있는 시험장에서 진행됐다. 샌디아국민연구소는 약 2km 상공에서 투하시킨 핵탄두를 제거한 모의 B-61-12 폭탄이 사막 바닥을 감싸는데 약 42초가 걸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실시한 시험을 3개월쯤 뒤에 공개한 것이다. 미국이 김정은과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뒤늦게 공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 샌디아국민연구소는 지난 6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의 B-61-12 핵폭탄 투하 최종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연구소는 앞으로 B-스텔스 전략 폭격기와 F-16, C-DL 전투기, F-35 스텔스기와의 호환성 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F-35 스텔스기 투하 시험도 이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공군이 보유 중인 F-15K는 F-15E를 개량한 것이어서 F-15K도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승인하면 B-61-12를 탑재해 핵보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군이 내년까지 40대를 도입할 F-35E도 마찬가지다. 우리 공군 F-35E, F-15K 전투기도 B-61-12 핵폭탄 투하 가능. B-61-12는 B-61 전술핵 폭탄의 최신형 모델이다. B-61은 냉전 중식 이후 사실상 유일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로 자리잡아왔다. B-61은 9개 가량의 모델이 개발됐는데 0.3에서 340킬로톤의 다양한 위력을 갖고 있다. B-61-12는 정확도를 높이고 방사능, 낙진 등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해 쓸 수 있는 핵무기로 개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전 핵무기는 너무 위력이 크고 방사능, 낙진 등 부수적 피해도 커 현실적으로 사용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저위력 핵무기인 B-61-12는 그런 단점을 보완한 셈이다. 구형 B-61 폭탄이 100m의 정확도를 갖는 데 비해 B-61-12는 30m 정도로 정확도가 대폭 향상됐다. B-61-12의 위력은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데 최대가 50킬로톤 정도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배 정도 위력이다. 하지만 땅속을 깊게 파고 들어가 터지면서 실제로는 750킬로톤에서 1.25메가톤의 폭발 효과를 낸다. 평양 주석궁 인근의 지하 100m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이다. 미 샌디아국민연구소가 지난 23일 공개한 영상에선 F-35에서 투하된 B-61-12가 자유 낙하하다가 갑자기 보조 로켓들이 점화돼 가속한 회전하며 뒷지상으로 돌진, 충돌하는 장면이 나온다. 지하 관통 능력이 뛰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격은 한 발당 2,800만 달러가량으로 추산된다. 미 MIT 북한의 B-61 핵폭탄 20발 투하해도 100명 미만 사상.
3년 전 B-61-12가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분석이 공개돼 주목을 끈 적이 있다. 지난 2017년 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발간한 인터내셔널 시큐리티지에 실린 새로운 시대의 무력화세 공격 논문에는 기존 전략 핵무기와 저위력 핵무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실렸다. 이 글에는 북한 4-5곳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475킬로톤 위력의 W-88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사용했을 때와 저위력 핵무기인 B-61 전술핵 폭탄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겼다. 우선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이용해 10발의 W-88 핵탄두를 투하했을 경우 엄청난 위력으로 인해 남북한에서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0.3킬로톤의 초저위력 B-61 핵폭탄 20발을 투하했을 때는 목표 지점에서만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훨씬 적은 보수적인 피해로 인해 미국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B-61-12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으면 F-35E와 F-15K를 통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라는 점이다. 미 샌디에고 국립연구소는 지난 6월 동맹국의 전투기에도 B-61-12 전술핵 폭탄 투하 시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B-61-12에 대한 한미 핵공유 협정 필요성 제기. 이는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5개 회원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미국은 이들 5개 회원국 6개 기지에 150에서 200여 발의 B-61 계열 핵폭탄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미국 정책하에선 실현 불가능한 옵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한미 핵공유 협정을 통해 우리 전투기들도 유사시 B-61-12 전술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핵공유 협정이 이루어질 경우 평상시엔 우리 공군의 F-35A나 F-15K는 미국이나 하와이에 가 B-61-12 모의 핵탄두 투하 훈련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1월 16일 하와이 인근의 이지스함에서 SM-3 블록 EA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지난 17일 실시된 SM-3 블록 EA 요격 미사일의 첫 ICBM 해상 요격 시험 성공도 중국보다는 김정은과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지난 17일 ICBM을 이지스함에서 쏘아올린 요격 미사일로 격추하는 시험에 처음으로